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고자산 오늘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해서 특히 동시에 나올 경우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먼저 개념은 우리가 먼저 한번 봤습니다. 자, 장부상 재고 수량에 비해서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 수량이 더 적을 때, 예를 들면 장부상 재고 수량은 장부상으로는 100개의 재고가 있다고 장부상 되어 있는데 실제 창고에 가서 재고 실사를 해보니까 80개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지금 20개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재고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장부상 재고가 100개다. 자, 이 장부상 재고가 100개라고 하는 것은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판매될 때마다 그 수량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장부상 재고가 몇 개 남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 재고는 100개인데 그런데 창고에 실제 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80개밖에 안 되더라. 자, 그러면 결국 20개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웠던 선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 후입선출법 등등을 배웠죠.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자, 이제 그걸 배웠는데 이런 방법 등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00원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장부상의 기말 재고 금액은 100원 곱하기 장부상 100개니까 곱하기 100개 해서 장부상으로는 기말 재고가 10,000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은 100원 곱하기 80개 해서 8,000원 밖에 없는 거죠. 자, 2,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 2,000원의 차이를 우리는 재고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배웠지만, 자, 그 계속기록법만 사용할 때 또는 실사법만 사용할 때는 실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내기 어려워요. 자, 재고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을 같이 혼용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재고 감모 손실은 결국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 등에 의한 단가 100원 곱하기 기말 재고의 부족 수량, 자, 20개 이렇게 해서 2,0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재고 감모 손실은 크게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 정상적 감모 손실하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먼저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가성이 있는 감모 손실이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가성이 있다. 자, 원가성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가성이 있다. 즉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왜 원가성이 있는 것이냐? 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감모 손실이다 이겁니다. 워낙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횟수도 많고 또 그리고 거래 수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가 또 판매를 했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장부상에 있는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때 일부 그런 수량의 부족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다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은 정상적으로
자, 판매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본다. 실제 판매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자, 판매된 것으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로 처리하겠다? 그렇죠. 매출 원가로 처리하겠다. 즉 매출 원가는 영업 비용의 하나죠. 자, 영업 비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매출 원가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자, 그다음에 자, 비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 자, 원가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원가성이 없는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은 예를 들면 분실을 했거나 도난당했거나 또는 화재, 재해 등등으로 인해서 특별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모 손실이다.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재고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재고 감모 손실이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분실했구나, 도난을 당했구나, 화재 때문에 없어졌구나 라고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초과해서 없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자,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부족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는데 분실을 당한 건지 원인을 모르겠는데 지금은 재고자산이 20개가 부족한 겁니다. 20개가. 자, 그러면은 자, 이 10개까지는 정상적인 감모 손실로 볼 수 있고 이 10개를 초과한 또 이 10개는 비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이 경우는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결국 원인을 모르겠지만 자,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본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영업 외 비용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니까 판매된 것은 아닌데 없어졌으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박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박을 판매하는데 고객들에게 수박 맛이 좋다라고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수박 한 통을 잘라서 고객들에게 맛을 보여주고 하면서 그 수박이 이제 판매된 것은 아닌데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수박 장수가 5개의 수박이 있었는데 1개는 고객들에게 맛을 보여주면서 없어졌고 실제 진짜 판매된 것은 2개가 판매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수박은 지금 2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실제 이 판매된 것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3개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실제 실사를 해보면 실제 지금 수박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개가 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개는 정상적으로 수박을 판매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박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 수박 1개는 실제 판매된 것은 아니지만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매출원가로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고객들한테 맛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수박이 어디 갔는지 없어. 누군가 수박 장수가 어디 한눈 파는 사이에 누군가 그 수박을 가지고 갔다든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1개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수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모자란 것이 아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이 1개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모 손실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부상 재고가 자, 100개인데 자, 실제 재고는 자, 80개더라. 자, 결국 부족한 수량은 20개입니다. 자, 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 등등에 의한 그 재고자산의 단가
100원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재고 감모 손실은 2,000원이 되겠죠. 20개 곱하기 자 100원이니까 자 감모 손실은 2,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총 감모 손실은 2,000원인데 그리고 부족한 수량은 20개인데 그중에 15개는 원가성이 인정이 되는 부족분이다. 즉 정상적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나머지 5개는 뭐라는 겁니까? 나머지 5개는 네,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총 20개 부족분 중에 15개는 원가성이 있다. 정상적이다. 그러면 나머지 5개는 비정상적이다. 자, 원가성이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자, 15개고 100원이니까 1,500원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판매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지금 500원이죠. 총 감모 손실 2,000원 중에서 1,500원을 빼면 되니까 500원입니다. 자,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감모 손실이다. 자,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단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할 사항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고 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정상 뭐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 손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것을 매출원가 그리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냐? 자,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정확하게 이 감모 손실을 어떻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이 경우에는 3가지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라.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상, 비정상 구분하고 매출원가,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해서 처리하라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자, 그러지 말고 전액 판매된 것으로 보고 전액 매출원가로 처리하라. 세 번째, 전액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자, 이 3가지가 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다 가능해요. 자, 물론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죠.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3가지가 다 가능한데 자, 일반적으로 가장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 교재나 이런 데서는 자,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실제 재고가 부족한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장부상 재고, 장부상으로는 재고가 지금 자 100개 남아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창고에 가보니 100개가 아니라 재고가 200개가 남아있는 거야. 실제 재고가 오히려 더 많다 이겁니다. 감모 손실하고는 반대의 경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이 경우는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자, 장부에 기재하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단순한 착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착오를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수정 붕괴가 필요하면 수정 붕괴를 해서 그 착오가 된 부분을 수정만 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이 경우는 간단한 경우인데, 자,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자, 가공 매출을 계상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 경우는 결국은 가공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판매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창고에는 그대로 있는데 판매된 것처럼 장부상에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판매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 가공 매출이 계상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재고가 1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만약에 이제 기업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분식회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어떤 분식회계가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중에 따라서 어떤 의도적인가 또는 여러 가지 경중에 따라서 이런 것은 장부는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자,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자, 평가 손실은 자, 이 취득 원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자, 이 취득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재고자산의 수량, 즉 몇 개 있는가 하는 거하고 이 재고자산을 얼마 주고 사왔나 하는 단가, 자, 이게 곱해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뭐 계속기록법,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 이렇게 배웠고요. 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뭐 선입선출, 후입선출, 뭐 총평균, 이동평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되는 이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취득 원가가 100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취득 원가가 100원짜리라면 실제로 이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 얼마 받고 판매할 것이냐. 그래서 한 150원 정도는 받고 판매를 해야죠. 그죠?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 이익을 남깁니까? 50원만큼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데, 그런데 취득원가가 100원밖에 안 되는 100원인데 시가가 50원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이거 팔아봐야 50원 받고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나는 50원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팔아봤자.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판매는 안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더 낮은 거예요. 자,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더 낮다. 아직 판매는 안 된 상황에서. 자, 이럴 경우에는 그걸 판매가 되어서 손해를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됐을 때 시가가 더 떨어졌다라고 평가 손실을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합니다.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요. 자, 근데 이 평가 손실은 자,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매출 원가로. 왜 매출 원가로 처리하냐? 자, 이 평가 손실을 뭐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여러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시가가 떨어지고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때문에 시가가 떨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출원가로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러한 평가 손실은 왜 발생하나? 자, 원인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진부화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진부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자, 기술적인 진보가 자, 빨리 일어났어. 기술적인 진보가 빨리 일어나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그 상품이 아주 구형이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지폰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투지폰이 아주 그 구형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구형 모델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죠? 시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 내가 팔고 싶어도 비싸게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진부화의 유형입니다. 유형. 자, 진부화 또는 예기치 못하게 그 우리 상품의 물리적인 손상이 된 경우,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자, 이때도 자, 시가를 우리가 제대로 돈을 받고 못 팔겠죠. 자, 그 다음에 판매가의 하락 등,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시가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는데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가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가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재고자산에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자,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순실현 가능 가치. Net Realizable Value 해서 줄여서 우리가 보통 NRV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여기에 Net NRV. 자, 줄여서 보통 우리가 NRV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 또는 이 말이 좀 기니까 중간에 가능을 줄이고 그냥 순실현 가치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바로 시가다. 그럼 이 순실현 가능 가치 NRV는 뭐냐? 최종 판매 가치에서 판매 과정에서
회피할 수 없는, 즉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있을 때 그것을 뺀 나머지 판매 가치가 바로 순실현 가능 가치다. 즉 내 호주머니에 순수하게 남는 돈을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추가 비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추가적인 가공 원가 또는 판매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판매비가 들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하면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추가 가공을 해야 되고 판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실현되는 그런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까지 고려한 가치가 바로 순실현 가능 가치다. 자, 상품의 최종 판매 가치가 이제 10,000원인데, 자, 우리 회사 이 상품을 판매하려고 보니 판매망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다른 회사의 판매망을 조금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회사에서 판매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됐어. 자, 그 판매비가 3,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상품을 팔았을 때 내 호주머니에 순수하게 실현되는 돈은 얼마냐? 자, 빼야 되죠. 자, 7,000원만 내 호주머니에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한다. NRV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고자산, 상품이나 제품의 시가로 본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자, 실제 기말 재고 수량이 80개다. 자, 여기에 실제 수량이라고 하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산이 있어야 그 자산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장부상에만 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그걸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자산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기말 재고 수량, 실제 기말 재고 수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80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평균법 등등, 선입 선출법 등등에 의한 단가. 자, 그게 이제 100원이었다. 그럼 요 두 개를 합하면 8,000원이죠. 8,000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 기말 재고의 금액이다. 8,000원이다. 이게 바로 원가입니다. 이 기말 재고의 원가입니다. 이 8,000원이. 자, 그런데 이 상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를 보니까 6,000원 밖에 안 돼요. 원가보다도 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자, 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2,000원이죠. 자, 이 2,000원의 평가 손실은 자, 판매하는 영업 활동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손실이었다. 그래서 매출 원가로 보겠다. 자, 최종적인 재고 자산의 금액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원래 원가가 8,000원이었는데 가격이 2,000원만큼 지금 떨어져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재고 자산은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렇죠. 8,000원에서 평가 손실 2,000원을 뺀 6,000원만큼이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 6,000원은 결국 뭐였습니까? NRV였죠. 그래서 원가보다도 시가 NRV가 하락하면 NRV로 장부에 재고자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평가 손실, 감모 손실은 수량 자체가 지금 없는 거니까 바로 이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자,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수량은 실제 존재하는데 그런데 가격만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직접 차감법으로 해서 상품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것만큼 바로 상품을 다운시키자, 감소시키자 이겁니다. 2,000원만큼 감소시키면서 자, 이 감소시킨 부분을 우리가 매출원가로 하자. 이게 이제 직접 차감법이에요. 상품에서 바로 감소시켜버리자, 차감시켜버리자 이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전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상품의 지금 기말 재고의 원가가 지금 8,000원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000원만큼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대변에 지금 기록한다 이겁니다. 대변에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품의 지금 최종적인 장부상의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자, 6,000원이 지금 남게 되는 것이죠. 6,000원이. 자, NRV로 장부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출원가가 예를 들어서 자, 이 10,000원이라는 거, 이 그냥 제가 임의로 적어 놓은 금액이에요.
이 10,000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원래 매출원가가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었다면 자, 여기서 평가 손실이 인식되면서 매출원가가 추가적으로 2,000원 더 발생이 됐죠. 그러면 이 평가 손실까지 감안을 하면 최종적으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직접 차감법이고, 그 다음에 간접 차감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간접 차감법은 아까처럼 상품과 같은 재고 자산을 바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충당금을. 자, 이 충당금은 재고 자산을 차감시켜주는 성격을 가지는 충당금이다. 그러니까 상품을 바로 감소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감적인 성격을 가지는 충당금을 이용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매출원가 2,000원이라고 분계가 되는 것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고, 대변에서 자, 상품에서 바로 감소시키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2,000원 이렇게 분계를 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분계하면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매출원가 원래 10,000원이 있었는데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2,000원의 평가 손실이 매출원가로 추가적으로 더 발생했죠. 자, 그래서 2,000원. 그래서 매출원가가 이제 총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평가 손실까지 감안하면 매출원가가 12,0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에서는 이 분계에서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상품은 그냥 원가로 그냥 기록이 되는 겁니다. 상품 계정은 간접차감법에서는 상품 계정은 그냥 원가로 그대로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있죠. 여기에 이 계정 과목으로 해서 여기에 대변에 기록이 된다 이겁니다. 12월 31일 자, 2,000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평가 충당금은 대변의 잔액을 가집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이 상품은 차변에 8,000원이라는 잔액을 가지는데 평가 충당금은 대변에 2,000원이라는 잔액을 가지니 요 두 개를 이제 같이 보면 결과적으로 상품의 장부상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 자, 6,000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간접차감법 충당금 설정법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평가 손실에서 주의할 사항은 자, 앞에서 우리가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자, 여기는 구체적으로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라 마라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 매출원가로 평가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그러지 않고 그냥 전액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일관성 있게 한다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 1번의 방법을 우리가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평가 충당금이 나왔는데 자, 최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표시한다. 간접차감법. 자, 이것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평가 충당금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역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자, 평가 충당금을 하라 말하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처럼 간접적인 차감법으로 평가 충당금을 설정해서 표시하는 방법. 그것도 가능하고 두 번째, 자, 상품 등 재고 자산에서 바로 직접적인 차감하는 직접 차감법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1번, 2번 다 가능해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런데 주로 우리가 많이 이제 교재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방법은 주로 이제 1번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고 있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 평가 손실이 있으니까 평가 이익도 있지 않을까? 자,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이익은.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우 아닙니까? 재고자산 상품의 원가가 지금 100원인데 시가가 150원이다 이거예요. 시가가 150원이다. 그럼 이런 경우는 결국은 판매하면 5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굳이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했을 때 150원만큼은 매출이 되고 100원만큼은 매출 원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50원만큼을 매출 총이익, 이익으로 그냥 매출 판매했을 때 그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인식을 하고, 자, 다만 이제 시가가 더 떨어져 버린 그런 지금 평가 손실이 날 때는 판매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먼저 손실을 인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은 빨리 인식하고 이익이 나는 부분은 판매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손실은 빨리 인식하고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저가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가법. 자, 저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도 더 떨어진 저가가 됐을 때 그만큼의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방법. 자, 그것이 이제 저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회계에서 자, 이러한 저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수적인 회계 처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보수적인 회계 처리 또는 보수주의라고도 하죠. 보수주의 또는 보수적인 회계 처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냐? 손실이 난 것은 빨리 인식을 합니다. 이익이 난 것은 늦게 인식을 하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수적이다라고 이제 회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수적 회계 처리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저가법입니다. 자, 이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재고자산에서 동시에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볼 텐데,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자, 장부상에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가 있고, 그런데 실제 지금 80개가 창고에 있어요. 실제로는 창고에 80개밖에 없습니다. 수량 20개가 지금 부족하죠. 20개가 지금 부족하죠. 자, 그런데 이 상품의 단가, 뭐 선입선출법, 평균법 등등에 의한 그 단가, 단위당 원가를 말합니다. 단위당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다 라고 하면, 자, 100원 곱하기 20개 하면 2,000원만큼을 우리가 감모 손실로 인식을 하겠죠. 감모 손실. 물론 여기는 정상적, 비정상적 있겠지만 감모 손실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 장부상으로는 원래 100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얼마 있었습니까? 100원 곱하기 100개 하면 원래는 장부상으로는 재고자산이 10,000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2,000원만큼이 감모 손실이 됐죠. 자, 그러면 감모 손실만큼을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어디에 맞춰집니까? 80개 곱하기 100원, 결국 8,000원 여기에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모 손실을 먼저 인식을 합니다. 감모 손실을 먼저 인식을 해서, 자, 실제 수량 80개 기준의 원가로 자, 장부상의 금액을 먼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있는 이 8,000개에 대해서 80개에 대해서 원래 원가가 100원짜리인데 시가가 100원보다 더 떨어졌다. 그러면 원래 원가가 100원짜리인데 시가는 50원만큼 떨어졌다. 그럼 이것만큼은 한 개당 50원씩 지금 손해가 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 개당 50원씩 손해 났다. 몇 개에 대해서? 80개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족 수량에 대한 감모 손실을 먼저 인식한다. 그래서 실제 수량에 대해서 원가를 먼저 맞춘다. 그 다음에 이 실제 수량에 대해서 원가보다 시가가 떨어진 거에 대한 평가 손실을 그 다음에 이제 인식한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장부상으로 이제 얼마가 남게 되는 것이냐? 이제 지금 시가가 5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수량은 80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0원 곱하기 80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감모 손실, 평가 손실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자, 이제 4,000원만큼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장부상에 4,000원이 기록되는 거예요. 상품이. 자,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순서, 큰 이 순서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1대입니다. 선입선출법, 그리고 계속기록법으로 할 때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면서 실사법으로 할 때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기록법입니다. 자,
1월 1일 기초 한 개가 있고 이게 지금 100원짜리입니다. 3월 1일 자, 2개를 매입했습니다. 200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6월 1일 날 2개를 판매했습니다. 2개를 판매했는데 400원에 판매했죠. 선입 선출법이기 때문에 먼저 자, 매입한 것을 먼저 팔죠. 그래서 100원짜리 먼저 팔고 그 다음에 200원짜리 판매하겠다. 그래서 이 지금 거래에서는 자, 매출 원가가 얼마 되는 겁니까? 3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죠? 30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그 다음에 2개를 또 300원에 매입을 했다. 그 다음에 9월 1일 또 1개 팔았다. 그러면 이게 100원, 200원 매출 원가였죠. 그래서 300원이 매출 원가였고 요거는 이제 300원 요거는 이제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팔았으니까 자, 이게 이제 200원짜리를 이제 팔게 되겠죠. 그럼 9월 1일에는 매출 원가가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계속 기록법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 혼용을 하고 있죠. 계속 기록법으로 계속 했는데 12월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말 재고 실사도 하는 겁니다. 혼용을 해서 실사도 한 겁니다. 해보니 1개밖에 없는 거예요. 1개밖에. 그러면 분명히 계속 기록을 했는데 3개가 지금 판매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부상으로는 2개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사를 해보니 1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개가 지금 비는 거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자, 그런데 1개가 부족한 것은 자, 정상적인 감모다.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한번 보자. 가정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개가 모자라는데 정상적이다. 자, 일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우리가 이제 계상을 하고 인식을 하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총계정 원장을 한번 보면 상품 계정 과목, 상품 계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 100원이 있고 단기에 매입을 1000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1100원만큼의 판매 가능한 상태.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300원, 200원 해서 매출원가가 지금 500원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된 상태.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부상으로 보면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아 있는 것이냐? 자, 600원의 기말 재고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매출 원가는 자, 500원 돼 있죠. 자, 여기도 역시 매출 원가 500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매출 원가 500원, 기말 재고 600원 남아 있는 상태다. 자, 이 상태에서 장부상으로는 재고가 2개인데 실제 가서 보니까 1개밖에 없더라. 1개 모자라잖아요. 자,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자, 가장 마지막에 매입한 그 상품이 재고로 남아 있겠죠. 자, 그게 지금 얼마 주고 매입한 겁니까? 300원 주고 매입한 거였죠. 300원 주고 매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모 손실이 300원 곱하기 모자라는 거 1개 해서 감모 손실이 지금 3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족분 1개는 자, 원가성이 인정된다고 일단 가정하고 한다고 했죠. 원가성이 인정된다.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은 얼마냐? 300원이죠. 300원이고 자, 이것은 우리가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다. 자,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지금 이 예시에는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것은 0이죠. 자, 이 상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기록법 하에서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먼저 상품 300원이 지금 하나 없어졌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바로 상품 하나를 상품 300원을 바로 감소시킨다. 감소시키면서 자, 이걸 뭐로 보냐? 자, 이것은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매출원가 300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출원가 계정으로 가보면 지금 장부상으로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매출원가는 500원이었습니다. 그죠? 500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 판매된 거죠. 근데 감모 손실로 인해서 자, 300원만큼의 매출원가가 추가로 더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매출원가가 총 얼마가 됐습니까? 원래 500원에서 300원이 더해져서 매출원가가 총 800원이 이제 된 상태가 된 겁니다. 매출원가가 800원이 된 겁니다. 자, 상품은 원래 지금 잔액이 600원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2개 600원 남아있는 상태인데, 근데 자, 이 분개를 통해서 이 분개를 전기하게 되면
이제 감모 때문에 자 300원만큼이 추가로 상품이 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럼 결국은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이제 상품의 잔액은 300원 남게 되죠. 그러니까 한 개 300원 남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계속 기록법 하에서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아까는 이제 원가성이 있다를 전제로 이제 했는데 만약에 원가성이 없다면 이게 막 비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상품이 지금 없어진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 상품 300원은 바로 대변해서 바로 이제 차감시킵니다. 감소시켜버린다. 자, 차변은 자, 이제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아니죠.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300원 이렇게 분개를 하고 이 감모 손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이 계정 과목으로 찾아가서 자, 300원 이제 인식을 하고 이것은 영업 외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상품은 자, 상품은 원래 지금 600원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간에 어쨌든 없잖아요. 300원만큼이 지금 이제 또 차감됩니다. 그죠? 차감되면 그래가지고 상품은 이제 한 개 300원어치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장부에 기록되는 것이죠. 자, 감모 손실을 인식함으로써 이제 장부상에 이제 실제 재고 수량에 맞추어서 장부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이제 실제 기말 재고 수량은 지금 이제 한 개입니다. 그죠? 한 개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가는 아까 얼마였나? 300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 기말 재고 금액, 즉 원가. 자, 원가. 이 300원은 어쨌든 300원 주고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원가입니다. 지금 실제 기말 재고 금액 원가가 지금 300원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상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를 보니까 200원으로 돼 있더라 이겁니다. 200원이 되더라. 자, 결국은 원가보다도 시가, 즉 NRV가 지금 100원만큼 떨어졌죠. 자, 그래서 평가 손실로 얼마를 인식한다? 자, 원가에서 시가만큼 떨어졌으니까 100원이 이제 평가 손실이 되는 것이다. 자, 이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가 돼요? 원가 300원 있었는데 100원만큼 가격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빼야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상품 계정 과목에 재고자산은 200원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100원만큼 매출원가가 더해져야죠. 당연히. 자, 이제 보겠습니다. 평가 손실은 자, 매출원가 자, 100원 차변 평가 손실이니까 매출원가 100원 차변에 분개하고 대변은 자, 우리는 이제 간접차감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평가 충당금 100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분개해 보면 전기를 해 보면 자, 이 매출원가 처음에 기중에는 500원만큼만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감모 손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적 감모 손실 때문에 300원만큼의 매출원가가 지금 증가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평가 손실로 100원만큼의 매출원가가 또 증가합니다. 그죠? 매출원가가 또 증가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상적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까지 고려한 최종적인 매출원가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500원, 그다음에 300원, 100원이니까 900원이 최종적으로 장부에 기록되는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재고 이제 평가 충당금 해서 대변에 이렇게 100원 하고 이제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상품 계정에서는 자,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는 그 간접차감법에 의하면 상품 계정에 평가 손실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그죠? 감모 손실만 들어가고 평가 손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계정에는 그냥 원가로만 표시가 돼요. 원가로만. 자, 그럼 원가가 보면 자, 이 1,100원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얼마입니까? 300원, 200원, 300원 하면 800원이죠. 그러면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요? 잔액은 300원만큼만
상품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300원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였죠, 원가. 자, 그러니까 상품 계정 과목은 원가로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자, 여기에는 이 매출 원가는 자, 감모 손실이었죠. 정상적 감모 손실. 자, 그다음에 자, 이 감모 손실이 정상적일 때 그럼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될까? 자, 지금 계속기록법입니다. 매출은 3개 팔았으니까 400원 곱하기 3개에서 1,200원. 매출원가는 자, 먼저 장부상에 계속 기록된 매출원가가 처음에 5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상적 감모 손실 300원만큼이 매출원가에 더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평가 손실 100원만큼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됐다? 900원이 매출원가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3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자, 상품 계정 과목은 간접차감법으로 하면 상품 계정에는 그냥 원가로만 표시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처음에 상품이 감모 손실을 인식하기 전에는 상품 계정 과목에 600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처음에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모 손실 때문에 한 개가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한 개가 이제 없어졌다. 빼죠. 그래서 원가로는 지금 300원만큼의 상품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평가를 해보니 가격이 떨어졌죠. 평가 충당금에서 자, 100원만큼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보면 결과적으로 상품의 장부상 금액은 얼마가 된다? 200원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요것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기초 재고가 이제 원래 100원이 있었고 당기에 매입한 것이 1,00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판매된 매출원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900원이죠. 9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부상으로 상품은 얼마 남아있는 것이다? 그 말에 200원 남아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인 경우라면 자, 매출 1,200원 똑같고요. 매출원가는 원래 500원에서 비정상적 감모 손실이었다면 그것은 매출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매출원가에 포함 안 됩니다. 평가 손실만 매출원가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600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600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손익계산서에 쭉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밑에 영업 외 비용 중에서 재고 자산 감모 손실에서 여기에 300원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자, 재무상태표는 똑같습니다. 원가는 300원, 평가충당금 100원 해서 장부상 금액 200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뭐 정상이나 비정상이나 달라질 건 없어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자, 1월 1일 날 한 개 있었습니다. 그죠? 100원짜리가 한 개 있었고 3월 1일 날 두 개를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3개가 됐습니다. 200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6월 1일 날 두 개를 먼저 팔았죠.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매입했던 것을 먼저 팔았습니다. 자, 계속기록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매출원가로 먼저 기록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8월 1일 날 또 두 개를 매입했습니다. 300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총 5개까지 되죠. 300원 주고 매입을 했으니까 요 두 개가 또 증가합니다. 지금 이제 3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9월 1일 날 한 개를 또 팔았어요. 선입선출법이죠. 자, 먼저 매입한 거 먼저 팝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매출원가라고 장부에 또 기록합니다. 계속기록법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재고로는 재고가 몇 개 남아 있는 거예요. 장부상에 2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사를 해보니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가 빈 겁니다. 이게 지금 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한 개 빈 것은 정상적인 감모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지 했는데 정상적 감모라고 했으니까 이걸 뭘로 보겠다? 그냥 판매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로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나머지 요 실제 남아있는 거 한 개만 남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원래 원가가 300원이었는데 200원으로 시가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시가가. 그래서 자, 그것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그것만큼 다운을 시킨다 이겁니다. 매출원가
이게 또 매출원가로 처리되죠. 그럼 결국은 재고자산 남는 건 요 파란색 요것만 지금 이제 남는 거예요, 장부에. 자, 계속기록법의 흐름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자, 이 경우는 자, 정상적 감모일 때고요. 만약에 비정상적 감모였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한 개가 지금 부족한데 이게 비정상적 감모래. 그러면 이거는 매출원가가 아니죠. 뭐로 보는 것이다? 재고 감모 손실, 즉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개 남죠. 자, 요거는 한 개 남는 거는 이제 평가 손실이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만큼을 매출원가로 이제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고는 실제로 이제 장부상 재고는 파란색만 남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게 계속 기록법의 흐름이에요. 자, 이제 실사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 기록법의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저 마지막에 했던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록법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사법으로 했을 때 실사법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100원, 3월 1일 2개 매입 200원에 매입을 했다. 그다음에 6월 1일 날 2개 판매했다. 그죠? 그 다음에 8월 1일 날 또 2개를 매입했다. 9월 1일 날 1개를 판매했다. 자, 이렇게 9월 1일까지 거래를 했고요. 자, 이 실사법이기 때문에 판매할 때마다 자, 매출이라는 수익만 우리가 수익에 대한 것만 분개하고 장부에 기록을 하죠.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은 자, 실사법에서는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은 판매할 때 우리가 분개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매출 원가는 기말의 수정 분개를 통해서 매출 원가를 우리가 알아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매출 수익에 대해서만 이제 분개를 했다. 6월 1일 날 9월 1일에는. 자,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인식하기 전에 총계정 원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실사법이죠. 실사법에서는 상품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사를 한 그 결과 상품이 얼마만큼 있다 하는 그것만 상품 계정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로는 자, 기초재고 100원이 있다. 지금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매입 단기에 매입한 것이 1,000원만큼 매입을 했다.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판매될 때는 매출원가가 따로 우리가 분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부분은 상품 계정이나 매입 계정에 표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재고 감모 손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표시하기 전에 바로 직전의 총계정 원장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쉽게 말해 이제 실사를 이제 드디어 한 겁니다. 결산을 해야 되니까. 한 개 있더라 이겁니다. 한 개. 그러면 실사법에 따르면 지금 총 5개가 있었는데 한 개가 남아 있으니 실사법에서는 원래 4개가 판매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사법에서는 4개가 판매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실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상품 재고장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실사법과 계속기록법의 혼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상품 재고장하고 비교를 해보니 실제로 판매된 게 4개가 아니고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한 개는 어디 갔냐 이겁니다. 이 한 개는. 자, 이게 이제 감모 손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감모 손실은 실사법, 계속기록법이 혼용이 돼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개가 모자라더라.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실사법에 항상 마지막에 기말 수정 분개하는 거 있죠. 자, 그것은 실사를 한 결과만을 가지고 수정 분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정 분개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재고를 제거한다. 상품 기초 대변에 100원. 자, 제거했습니다. 자, 반대편 차변에 뭐가 나옵니까? 자, 매입 1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전개하면 이렇습니다. 차변에 100원 있었는데 기초 재고 있었는데 이걸 제거하는 겁니다. 12월 31일 상대편 계정 과목 매입 100원. 그러면 이제 상품 계정 과목에서는 일단 잔액은 0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기록해야 됩니까? 기말 재고를 기록하자. 기말 재고 실사 결과 1개 남아 있었죠. 자, 원가 선입선출법이니까 원가는 300원짜리입니다. 자, 매입 계정에도 이제 이걸 상품 기록하고 자, 이렇게 이제 1,100원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품 기말 재고 300원이 있다 하는 거. 자, 차변. 그럼 상대편 대변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역시 매입 계정 과목이 나오죠. 매입 3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전개하면 자, 상품의 12월 31일 자, 매입 300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상품 계정 과목에는 이제 기말 실사 결과 300원어치 있더라. 이게 이제 딱 상품 계정 과목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매입 계정 과목 대변에 매입 대변에 상품 300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럼 매입 계정 과목을 보면 차변은 이제 1,100원이고 대변은 기말 재고 300원이고 그 차액이 뭡니까? 그 차액 금액은 800원이죠. 그 차액 금액은 이제 800원입니다. 그죠? 자, 이 800원은 뭡니까? 예, 판매된 것으로 본다. 즉 매출원가죠.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매입 800원만큼 차익이 있죠. 자, 그게 뭐다? 매출원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매출원가 800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매입 계정 이렇게 하면서 대차가 딱 맞고 잔액이 0이 되죠. 그래서 매입 계정은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자, 그리고 매출원가에 이제 얼마 올라갑니까? 아, 800원이구나. 일단 800원어치가 팔렸구나 라고 일단 기록이 된 거예요. 실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먼저 기말 수정 분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봤죠. 자, 요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분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숙달이 된 분은 바로 이제 이렇게 분계를 바로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상품 재고장하고 비교를 해보니 뭔가 이제 한 개가 부족하게 됐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한 개 부족한 것은 원가성이 있다. 정상적이더라 이거예요. 자, 이것은 뭐로 봅니까? 판매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이제 매출 원가로 분류하는 겁니다. 매출 원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사법에 의하면 자, 한 개가 남아 있으니 나머지 네 개는 다 이미 뭐로 봤습니까? 판매된 걸로 보고 매출원가로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그죠? 실사법에서는 이미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어떤 수정 조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별다른 수정 분계가 필요 없어요. 정상적일 때는. 자, 이 상태에서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한 개가 부족한 것이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비정상적이면 도난 등에 의해서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사법에서는 이걸 지금 어디에 포함시켜 놨어요? 매출원가에 지금 포함시켜 놓은 상태예요. 근데 매출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수정하냐? 매출원가를 감소시키고 대신 영업 외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증가시키는 수정해주는 분계가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는 정상적일 때는 수정이 없었죠. 비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매출원가 300원만큼은 일단 감소시키자. 매출원가가 아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이다. 그래서 재고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항목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계가 됩니다. 자, 매출원가에서 원래 실사법에 따라서 실사를 한 결과 매출원가가 지금 800원이 계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자, 이게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매출원가를 이제 빼버려야 되죠. 매출원가가 아니라 감모손실이다.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얼마가 됩니까? 50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죠? 500원으로 이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일 때 경우에는 그다음에 감모손실 대신 감모손실에 500원, 300원만큼이 증가되겠죠. 자, 그다음에 실제 이제 기말 재고 수량 이제 한 개에 맞췄습니다. 한 개다. 근데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가가 300원이다. 그래서 실제 기말 재고 금액 원가는 300원이다. 자, 상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 시가를 보니까 200원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100원만큼은 차감을 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 이것은 매출 원가로 보는 것인데 자, 100원만큼을 차감을 시켜야 되겠다. 자, 그럼 최종적인 재고자산 금액은 300원에서 100원만큼의 평가 손실을 차감시켜서 결국 어디에 맞춥니까? 그렇죠. 순실현 가능 가치 200원에 맞춘다. 최종적인 재고자산 금액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평가 손실에 대한 분계는 이렇게 합니다. 평가 손실 100원이었죠. 근데 이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였습니다. 자, 이것은 평가 충당금 100원. 자, 간접 차감법을 기준으로 분계를 했습니다. 자, 매출 원가. 자, 이 매출 원가 800원이라는 것은 일단 이거 그 정상적인 감모 손실을 전제로 해서 매출 원가가 지금 800원이었죠. 자, 매출 원가 800원. 이건 이제 정상적인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감모 손실이 정상. 자,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100원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총 이제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됩니까? 900원이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고 평가 충당금에 대변에 자 100원이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은 자 지금 실사를 한 결과 300원짜리 한 개 있었죠. 그리고 300원 지금 기말 재고로 남아 있는데 상품 여기 간접 차감법으로 하면 상품 계정에 전기될 사항이 없죠. 그래서 상품 계정에는 그냥 원가로 300원 남아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요 두 개를 이제 같이 보면 비로소 알게 되죠. 차변에 300원이 상품이 있는데 대변에 평가 충당금에 자 여기 100원이 있네. 결국은 차변 대변이니까 결국은 상품의 장부상 금액은 2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재고 감모 손실이 정상적일 때는 자, 상품 실사에 의해서 파악된 기말 재고 원가가 상품으로 기록되죠. 300원이었습니다. 그죠? 한 개 300원이었어요. 그리고 평가 충당금이 이제 간접 차감법이니까 100원. 그래서 장부상 금액은 200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매출 1,200원. 그다음 매출 원가는 자 원래 이제 그 실사법에 의해서 매출 원가가 처음 매출 원가 계산된 것은 800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정상적인 것도 매출 원가로 보는데 거기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 정상적일 때는 이 평가 손실만 거기에 대주면 되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900원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자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1,000원 빼기 자 기말 재고 지금 장부상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200원 남아 있죠. 빼기 200원 하니까 그렇죠. 900원이다. 매출 원가가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300원 이렇게 기록되고요. 만약에 이 앞에서 했던 그 재고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었다면 자 재무상태표는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자 매출 1,200원 달라질 거 없고요. 자 매출 원가가 원래 실사법에서 처음에 수정 분계를 통해서 800원으로 매출 원가 계산됐는데 자 여기에는 정상적인 감모분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상 감모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서 빼내야 되죠. 그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고 했으니까 빼내야 되고 거기에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니까 다시 또 더해주고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자 600원이 돼요. 600원이 되고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기초 재고 단기 매입 빼기 200원 기말 재고까지 하면 그 정상적 비정상적 생각하지 않고 감모 손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매출 원가입니다. 그죠? 근데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서 빼내야 되죠. 그래서 빼기 비정상 감모 손실까지 빼면 600원이 나온다. 이거하고 같이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600원이 돼요. 매출 총이익은 그래서 6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가다가 영업의 비용 항목에 가서 매출 원가에서 빼낸 대신에 이것은 어디로 보낸다? 영업의 비용으로 보내겠다 이겁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보내겠다. 300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죠. 손익계산서. 자, 여기서 이제 실사법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월 1일 기초 자, 한 개 100원짜리 있었다. 다음에 3월 1일 날 두 개를 매입했다. 그래서 세 개가 됐다. 얼마 주고 매입했냐? 200원 주고 매입했다 이겁니다. 자, 6월 1일 날 판매했다. 판매했는데 실사법이니까 매출 수익만 인식하고 매출 원가는 일단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금은. 그 다음에 8월 1일 두 개를 매입했다. 얼마 주고 매입했냐? 300원 주고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됐고 300원 주고 매입했다. 두 개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1일 날 판매했다. 한 개를 판매했는데 자 실사법이니까 매출 수익만 인식했지
매출원가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죠.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매출원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실사법에서는. 마지막에 12월 30일 날 실사를 해보니 한 개 있더라. 한 개만 남아있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머지는 다 팔렸구나 라고 본 겁니다. 일단 한 개 남아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팔렸구나. 나머지가 다 매출원가로 일단 계산이 된 거예요. 판매됐구나. 그런데 한 개가 상품 재고장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개가 부족분이 있더라.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감모더라. 근데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인데 이미 판매된 걸로 보고 지금 이미 매출원가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모일 때는 별다른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한 개만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평가 손실이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요만큼을 다시 또 이제 떼내야 되죠. 매출원가로. 그럼 이제 마지막에 상품은 요만큼 파란색만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자 처음에는 매출원가로 다 봤죠. 매출원가로 지금 다 본 상태에서 한 개 부족분이 있는데 그것이 비정상적 감모더라. 그때 지금은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출원가가 아니고 비정상적 감모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에서 빼내야 되죠. 이 부분을 매출원가에서 떼내야 된다. 떼내서 이거는 매출원가가 아니고 뭐로 보는 거다? 자, 감모 손실, 영업외 비용으로 보는 거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요 한 개 남쪽. 자, 요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이제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금 길었는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